네,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고요. 미래 부동산의 이제 소비자들이죠. 2030 젊은 청년 세대들 인구 및 비중이 또 어떻게 되는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청년 인구가 아주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출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해지고요. 그런 분 현재 청년층들이 갖고 있는 또 이제 생각들이라든가 비중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청년 세대 인구 및 비중을 보시게 되면 뭐 한눈에 봐도 어떻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지금은 198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31.9% 정도에 달했던 청년 세대가 계속 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2025년 내년까지 딱 봤을 때 19.6%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인구 비중, 전체 인구 대비 19.6% 정도만 청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숫자가 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줄어듭니다. 현재 2030년도 되게는 890만 명으로 줄을 테고요. 뭐 현재 700만 명, 700만, 600만 명, 2050년으로 되게 되면 500만 명 손대까지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2025년도에 청년 현재 실제적인 현재 20대, 30대 세대는 이제 1980년도 아니면 1990년도에 출산을 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연령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출산을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더욱더 그렇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계속 저출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고 계속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을 뭐 현재 대통령들이 바뀌면서까지도 계속 얘기하고는 있지만 아직 실효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권역별로 봤을 때 청년 세대 인구 및 수도권, 또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은 얼마나 되느냐 봤는데 수도권과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눴을 때 수도권과 중부권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로 저 충청권까지 이제 합쳐진 거겠죠.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대부분 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 현재 2010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쭉 봤을 때 현재 53.8% 정도가 현재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그 비중은 벌써 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욱더 높아져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권에도 13.5% 정도, 충청권까지도 현재 도달하는 시간들이 각종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중부권까지도 현재 청년 세대들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권역별 청년 세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호남권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청년 세대가 또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을 좀 보게 되면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 정도 통계를 봤을 때 2020년도에는 청년 세대 인구가 1,2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수도권 거주 인구는 630만 명이니까 딱 절반 정도가 이제 수도권에 거주를 했는데 이게 줄어들죠. 당연히 인구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1,200만 명이지만 623만 4천 명.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5년 사이에는. 근데 2010년도 딱 들어서면서부터 많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0만 명대에서 570만 명대. 거의 절반 정도니까 실제로 청년 세대 인구 중에서 절반 정도는 다 수도권에 거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딱 1,000만 명 됐고요. 그중에 540만 명이 현재 수도권에 거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뭐 각종 일자라든가 인프라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당연히 수도권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뭐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청년 세대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가 있을 테고 아직까지 현재 직장을 못 잡은 세대가 있을 텐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직장이 있다는 얘기겠죠. 직장이 있는 인구, 청년 세대 경제 활동을 2000년부터 2020년도 정도로 따지고 봤을 때 청년 세대가 2000년대 1,100만 명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630만 명. 거기에 2005년도에는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수치고요. 2010년도부터 좀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 997만 6천 명 정도에서 590만 명 정도가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된 거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거의 절반 정도 수치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5년도에서 20년도로 딱 넘어가는 5년 주기를 봤을 때는 현재 청년 세대 인구는 거의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970만 명에서 960만 명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활동 인구는 57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30만 명 정도 늘어났다. 증감률이 좀 높은 편이죠. 2015년부터 20년 사이에, 이 사이에 경제활동 인구가 조금 많이 늘어났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청년 세대 성별 봤을 때 남성이 있을 테고 여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남성, 여성 따졌을 때 2000년도에 남성 비중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375만 6천 명이고요. 그중에 260만 명이 여성. 그랬는데 그 수치가 이렇게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수치가 남성과 여성의 갭이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도 보게 되면 310만 명에서 290만 명, 굉장히 근소한 수치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 통계를 봤을 때 여성 직장 인구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남성 직장인 인구들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 여성 직장, 그러니까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 직장인들, 특히 더 많은 지역들, 또 여성 직장인들이 혼자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현재 그 지역들, 또 그런 형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임대 놓기가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년 세대가 실제로 다 결혼을 하진 않습니다. 미혼 세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2000년도부터 쭉 통계를 10년 통계를 보게 되면 청년 세대 1100만 명 중에서 미혼 인구가 640만 명, 절반이 넘는 수치죠. 절반이 넘는 수치는 아직 결혼을 안 했었던 거고요. 2020년도에는 인구가 줄어든 것만큼 실제적으로 미혼 세대도 그만큼 더 현재 똑같은 수치로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인구는 그러니까 청년 세대 미혼 청년 세대 중에 960만 명 중에서 현재 미혼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640만 명 정도의 미혼 세대가 78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출산도 문제가 생길 테고 경제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청년 세대 성별 미혼 비중을 보게 되면 남성과 여성 중에 과연 누가 더 현재 결혼을 안 하고 있느냐,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현재 10년 통계를 봤을 때 남성은 86.1%대까지 62.4%에서 86.1%대까지 거의 10년 동안에 현재 미혼 세대가 늘어난 거고, 여성 같은 경우는 47.2%에서 76.8%대까지. 그렇게 보면 이 수치만 보게 되면 여성 미혼 인구들이 비중이 더욱더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 미혼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경제활동하는 여성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경제활동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세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청년 세대 연령별 미혼 비중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19세부터 24세, 25세부터 29세, 30세부터 34세까지 봤을 때 30세에서 34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56.3%대까지 현재 미혼 비중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지만, 현재 25세부터 29세까지는 54.2%대에서 87.4%대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거기에 현재 19살부터 24살까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93%대에서 98%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0, 30대가 가장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왕성하게 할 시기입니다. 경력도 좀 쌓일 테고요. 어느 정도 연봉도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직업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느껴지는 거고요. 또 청년 세대가 어떻게 거주하느냐, 부모랑 같이 사느냐, 아니면 혼자 사느냐, 이렇게 봤을 때 2000년도에는 1100만 명 정도의 청년 세대 중에서 이제 1인 가구가 78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781만 명 정도 되겠죠. 거기에 현재 거주 유형 가구를 보게 되면 부모 동거가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540만 명 정도는 실제적으로 부모와 같이 사는 현재 세대가 많았던 거고요. 부부 가구는 또 439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그런 세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수치가 2000년도고요. 2020년도로 좀 보게 되면 청년 세대가 960만 명으로 줄었고, 거기에 1인 가구는 193만 5천 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8만 가구 정도에서 현재 78만 명 정도에서 190만 명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한 수치가 늘어난 거고요. 그중에 부모 동거 같은 경우는 거의 수치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40만 명에서 532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부부 가구는요. 부부 가구는 430만 명 정도의 2000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2020년도 딱 10년 사이에 148만 가구, 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로 줄은 겁니다.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부부가구 그만큼 많이 줄어든 거고요. 혼자 사냐, 부모와 동거하냐, 부부가구냐, 뭐 자녀 포함해서 이런 거 봤을 때는 2000년도만 하더라도 혼자 사는 인구 비중이 6.6%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가 46.2%.
그다음에 부부 가구가 37.2% 1% 정도였는데 이게 10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20% 정도는 혼자 사는 세대로 3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도 거의 한 10%대, 10에서 한 15% 정도 늘어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부 가구, 결혼을 한 세대가 37.2%에서 15.5%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부 가구가 없는 거고요. 이런 청년 세대들의 부부가 없다는 얘기는 자녀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혼자 사는 청년 세대의 특성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남성, 여성, 연령 이렇게 따졌을 때 남성, 여성 비중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5년 전 대비 5년 후, 5년 전 이렇게 따지고 보게 되면 2015년부터 20년까지 쭉 봤을 때 남자가 한 72만 4천 명, 724만 명 정도. 그다음에 현재 실제적으로 1,000만 명 정도가 되는 현재 남자 비중이 실제적으로 증감률은 33만 7천 명 정도.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거의 2015년도에서 20년도까지 봤을 때는 거의 지금 현재 인구를 보게 되면 거의 인구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연령대로 봤을 때 결혼을 한 세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따지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30세에서 34세, 그러니까 결혼이 정년기가 25세부터 29세라고 하는데 그건 뭐 옛날 얘기고요. 35세부터 34세 때까지 현재 인구 비중이 실제적으로 혼자 사는 청년 세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요때 그래도 결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30세부터 34세까지가 결혼 종료기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럼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 실태를 보게 되면 거처 종류라든가 점유 형태가 있겠죠.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 연립 다세대냐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125만 9천 명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전체 인구 비중 중에서 현재 청년 세대 비중은 좀 늘어났지만 그렇지만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 아파트 뭐 이렇게 나중에 비중을 봤을 때도 어떤 형태의 거주를 하느냐를 보게 되면 현재 자가는 실제적으로 96만 명에서 230만 명,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난 걸 보시게 되면 자가 비중은 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2015년도부터 20년 사이, 5년 사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16년도부터 쭉 영끌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 그렇게 당연히 자가 세대가 많이 늘어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세라든가 월세 이런 비중은 자가로 가지 못하는 세대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중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으나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남자, 여자, 연령별 이렇게 쭉 봤을 때 솔직히 이 그래프만 보시게 되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세대 특성별 비중을 보게 되면 5년 통계입니다. 보시게 되면 2015년도와 20년도 미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와 동거한다는 비중이 94.8%. 그 다음에 현재 20년도에는 미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부모와 동거한다는 비중이 97.2%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늘어난 거죠. 5년 사이에 현재 비중은 늘어났고 미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와 거주한다, 같이 거주한다라는 얘기고요. 졸업을 하기 때문에 67.5%, 그다음에 졸업되면 66.4%. 이것도 현재 부모와 동거한다라는 이유고요. 직장이 있다. 직장이 있기 때문에 53.1% 정도는 당연히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가 현재 53.6%대까지 늘어났다. 이 얘기는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가 더 많아졌고요. 왜냐하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현재 혼자 사는 인구 비중 중에서 여성 인구 비중,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 거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현재 결혼 종료기는 30세에서 34세로 현재 거의 확정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결혼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출산의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형주택이라든가 아니면 1인 가구, 청년주택, 청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정책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어떤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